김상님입니다. 10월 15일 월요일 새벽 브레이크가 끝이 났습니다. 입장하면서부터 쇼를 하고 입장을 해가지고 못 들어갈 뻔한 상황 속에서 겨우 입장을 해서 조교를 관찰을 했습니다. 좀 짜증이 나요. 여러 가지로. 우리 닉스고가 브리더스급 클래식 우승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번 달 레이팅 조정이 되면서 세계 최고 1위의 레이팅마가 됐습니다. 10월 달 평가에서는 공동 6위였는데 이번에 레이팅 128로 세계 최강마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연도 대표마 선정은 내년 1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우리 닉스고가 연도 대표마까지도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우리 경마 팬들로서는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세계 경마 개최국 15개국 정도의 핸디캐퍼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9명이 128을 줬고 4명이 127을 줬었고, 우리 한국 핸디캐퍼는 128을 줘가지고 이제 합의를 해서 128로 최고 레이팅마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경마가 한국에서만큼은 상당히 무시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죠. 모든 스포츠의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꽃 중의 꽃이라고 하는 게 경마인데 한국에서만큼은 반대의 경우이죠. 하지만 그런 변화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쌓여서 우리 우리 한국에서의 경마의 위신도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계 최후진국이죠, 우리나라 경마. 파트 2, 파트 1, 파트 3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파트 하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최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지금 몇 개가 되지 않죠. 법률에 의해서, 이슬람법에 의해서 도박이 시행이 안 되는 이슬람 국가 제외하고는 지금 다 온라인법을 시행을 하자, 온라인 경마를. 그것도 시행하지 못한 IT 최강국인 한국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대접받지 못한다라면 파트 3에도 못 들어가는, 이건 파트에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 1위 경주마를 가지고 있는 마주라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쌓여야만이 경마에 대한 의식 전환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2주간 시행이 되면서 평가는 우리 경마 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마 팬들이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반해서 경마 직원들, 마사이 직원들의 친절함도 굉장히 상승이 됐어요. 과거에는 형식적인 친절함이었다면 최근에 2주간 느꼈던 부분은 이제는 진짜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일부 오게티가 있었는데 알바들을 채용을 하죠. 그 학생들 알바들을 채용하는 중에서 무술 유단자들 채용을 합니다. 걔네들의 고압적인 자세, 그냥 태생이 운동을 하던 애들이라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걔네들은 원래 그랬으니까 걔네들 빼고는 정말 직원들도 친절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대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를 잘 지켜야 이런 대접을 계속해서 받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경마 팬들의 수준과 의식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거에 또 관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열릴 예정이에요. 2주 후쯤에. 지금 방역이 무너지고 있어요. 돌파 감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봉쇄도 들어갔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깨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3주간 봉쇄를 시행을 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조차도 무관중으로 지금 시행을 합니다.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서는 외출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외출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이게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한계치에 지금 도달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면 가장 먼저 또 타겟트는 경마가 되겠죠. 경마는 가장 먼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말 경마장에서만큼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전주에 하만식 기수가 정지가 됐고요. 김정준, 김태희, 황순도 기수 그거 어서 왔대 정지를 당했습니다. 근데 모두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 기승 유예를 한 기수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문세영 기수가 전주부터 주말부터 조교를 하더니 오늘도 열심히 조교를 합니다. 문세영 기수는 뭐 로버트 태권부인가 봐요. 전주에 문세영 기수 와이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바로 복귀하지 못할 거라고 들었었는데, 리질리언스라고 그러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데, 리질리언스라고, 영어로는 리질리언스라고, 우리 한국말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문세영 기수는 정말 리질리언스가 굉장히 뛰어난 기수인 것 같아요. 바로 돌아와서도 뭐 큰 이상이 없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수들이 많이 경마장에서 역량을 펼쳐주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다비드 기수가 한국에 적응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전주에 7승을 달성한 것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새벽 조교 외길 인생 25년. 새벽녘 이 시간. 난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흔들림 없이. 자, 각설하고 이번 주에 출전하는 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토요경마 5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14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요. 더퀸 저스티스가 문세영 기수예요. 유승환 기수가 제대로 풀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거 이제 더퀸 저스티스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을 끌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중후미권 격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중반에 무브먼트를 가해서 입상권까지 연결을 시켰다는 부분. 즉, 이 말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세영 기수가 알고 기승한다라는 부분이죠. 56kg의 최고 부담 중에 34포인트이기 때문에 승급을 목전에 두고 문세영 기수를 앉혔다라는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조교시 모습이 좋은 것은 19주의 매니피 매직입니다. 박태종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이고, 전경주 최적 전개 이후에 1400m 아쉬움을 좀 가졌는데, 그때는 이제 조교 강도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9월 11일 날 완승을 거둘 때보다는 역시 조교 강도가 승급 전에 거리는 늘었는데 조교 강도는 떨어져 있던 상황. 즉, 이걸 생각하면 뭐 승급 적응을 했다,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남말로서 최고 조건도 520kg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최고 조건을 자랑하는 매니피 뮤직. 오늘은 뭐 박태종 기수 가볍게만 했습니다만 주말에 아주 강한 조기를 시행을 해놨었고요. 구조마방의 블랙루키가 결국에 연장을 교체를 하네요. 조상범 기수가 두 번에 걸쳐서 시간과 거리의 아쉬움, 끝걸음에서는 가장 좋은 끝걸음을 보여줬고, 전경주에는 특히 그 전경주에 거의 날아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경주는 최저 배당을 형성을 했었는데, 물론 잘랐는데, 이번에는 장철 기수로 안장이 교체되는 만큼 이 부분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40주의 쇼메이커, 주말에 윤태혁 기수가 조교를 하더니 오늘은 김용근 기수가 조교를 해요. 전경주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두권에서 전개를 펼쳐봤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었죠. 주력 자체는 뭐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드블레이드, 51주의 올드블레이드가 오랜만에 출전을 합니다. 6월 달에 나오고 휴양을 갔다 왔는데, 장수 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왔는데 말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52주의 스피드 팔콘은 1000m를 뛰고 1400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되고, 일단 11월 20일 토경마 6경주. 자, 이거는 이제 경주가 불성립되죠. 6두밖에 출전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출전한 마필들이 1호 경마가 하나가 분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에 출전할 예정인 24주의 스타워즈 다비드 기수, 김효정 기수에서 다비드 기수로 교체되는 부분,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경주 배당으로 붙여봤는데 김효정 기수가 3위에 머물러서 좀 아쉬움을 줬었죠. 다비드 기수라면 또 끌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 15조의 거센 파워는 멀로 기수가 다시 기승합니다. 그 다음에 30조의 삼정 타퍼즈. 자, 이번 경주가 승급전인데 전 경주 2위로 승급한 마필이기 때문에 강공은 필연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서 삼정 타퍼즈 안토니오 기수 기승 예정인데 쉽게 무시할 수 없겠고요.
스텔라로드 뚝심이 상당히 좋죠. 전경주 체중이 32kg가 빠져나오면서 삼선 위각으로 돌아나가면서 겨우 이겼단 말이죠. 체중 부분은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체중 부분이 그렇게 빠졌다라는 느낌은 안 들기 때문에 김용근 기수가 다시 기승인증인데 뭐 조교 모습은 괜찮아요. 자, 이 말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디로 붙을지 어느 경주로 나갈지 하는 부분은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11월 20일 토요강마 7경주 29대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요. 박으른 기수의 천지광풍 전경주 외곽에서 선행을 때리고 나가는 선행이면 역시 무섭게 뛰어주는 모습, 조교시 모습이 실전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인데 선행이었을 때는 굉장히 파괴력 높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18조의 소울메리트가 있습니다. 지산 홀스랜드에서 휴양을 하고 왔어요. 18조 말들 송암이나 지산으로 많이 가서 휴양을 하고 오는데 520km가 넘어가는데 휴양 동안에 530km가 넘었어요. 문세영 기수가 주행 심사를 받았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 예정이에요. 11월 10일까지 좌전지 파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눈여겨봤는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좌전지 파행기의 치료 부분이 약간 있어 보이는데 뛰는데 뭐 지장이 있다라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소울메리트 문세영 기수라면 결국에 눈여겨봐야 되지 않냐 이런 느낌 갖고 있고요. 전경주 선행으로 입상을 끌어냈던 16조의 파이팅 데디가 있죠. 자, 이 녀석은 그 당시 주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주로 자체가 굉장히 가벼웠던 주로에서 1번 게이트 선행을 나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주로가 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파이팅 데디의 주로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파이팅 데디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들 다 고만고만했고요. 자, 11월 20일 8경주 마주협회 장배 대상경주죠. 문세영 기수가 이것 때문에 빨리 복귀를 하지 않았냐라는 느낌도 같죠. 객관적으로 어마어마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전경주 아주 뭐 최악의 경주 전개. 사실 다른 기수 같았으면 입상을 못하는 거죠. 문세영 기수니까 그걸 끌고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마필의 능력도 좋지만 문세영 기수니까 끌고 들어왔다. 영웅 루이스의 전개에 말리면서 베로비치 전개에 말리면서 시종 고전을 했었는데 영웅 루이스 같은 마필이 없죠. 말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서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해진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너무 어마어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7전 7승의 라운드 파이터가 이번에 뛰게 됩니다. 이번 경주가 1등급 승급전, 실질적인 승급전이에요. 전 경주까지는 2등급이었고 그 당시 우승으로 인해서 레이팅이 12가 증가가 되면서 레이팅이 90이 됐어요. 박태종 기수 기승이 이제인데 어떨 것이냐. 이스트 제트도 11월 2일까지 우후지 부종이 있어요. 그래서 자잘한 다리 질병이 있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완벽하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조규신 모습은 계속해서 뛰어주는 모습이고 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아주 편의 선행을 나갔는데 이제 이번 경주는 라운드 파이터라든지 어마어마의 전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게이트 싸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어마어마를 인정을 하면서 게이트를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11월 20일 토경마 9경주입니다. 11대 마필들이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22제 로열로드를 제가 오늘 지금 늦게까지 안 나온 걸로 봐서 조교에 이게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체킹이 필요해 보여요. 12조의 라피어반 전경주 중후미권 전개를 했고 직선에서 안쪽이 열렸습니다. 안쪽이 열려서 아주 멋지게 치고 들어왔는데 그런 전개가 이제 다시 나올 것이냐. 조규시 모습은 상태는 좋아요. 자, 24조의 원더풀 타이콘 이철경 기수가 기생을 하죠. 전경주도 역시 충마로 공략을 했던 마필이고 인기 3위연다 충마로 공략을 했죠. 이번에도 뭐 그 정도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좀 부진했던 TK데이도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루비콘은 앞말이기 때문에 56인데 54kg네요. 2kg 감량이 들어가니까 앞말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 모습. 선행이라면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보여지는데 로열로드는 수요일 목요일 날 봐야 될 것 같아요. 11월 20일 토요강마 10경주 13대 마필들이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발반이는 임기현 기수예요. 57kg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게 됩니다. 양우지 근육통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조교 모습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전경주의 돌아온 뽀빠이 물론 뭐 돌아온 뽀빠이를 공략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발빈이 3위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데 이번에는 뭐 좋은 모습이고 전경 1800m에서도 충분히 적응력을 배양했고 이미 1800m 우승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이티칩 24조의 마이티칩이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기승합니다. 전경주 생각만큼 탄력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 황순우 기수가 전주까지 조교를 하다가 주말까지 안토니오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이렇게 끝날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25조의 럭키 훈도 훈련 강도는 나쁘지가 않아요.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최근에 완승을 거두고 있는 트리플 킹덤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도 뭐 상태는 양호해. 57kg의 부담 중량이라면 전경주에 비해서 1kg가 낮은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 크게 영향도 없고 늘어난 거리도 트리플 킹덤에게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1800m 한번 깨졌죠. 7월 24일 날 3위를 했었는데 그때 최저 배당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때 상태가 불량했기 때문에 잘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았을 때 7월 24일 날 입상을 못했던 거고 그 뒤로 연속 입상을 끌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트리플 킹덤도 오늘 상태는 괜찮아요. 근데 딱 50조의 조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편해요. 안 들어오면 말랑깨롱, 들어오면 좋을깨롱. 딱 그 정도 조교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조교를 뭐 놓고 때린다, 조교를 확신을 가지고 이 정도는 아니고 상태와 걸음, 주폭은 상당히 좋더라. 오늘 조교는 마이티집과 발베니가 좀 눈에 띄었고 트리플 킹덤도 나쁘지 않았다. 럭키훈도 나쁘지 않았다. 시리우스 A가 흙을 맞추면서 주행 연습을 하고 다시 나오는데 뭐 변화를 보일 것이냐는 부분이고요. 11월 21일 일요강마 4경주입니다. 13대 마필들 출전 등록돼 있는데요. 전경주 아쉬웠던 이건 뭐 거의 깡바닥에서 날라오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제 경주 거리를 늘려서 1400으로 쓰게 되는 21조의 MJ 베스트. 오늘도 박현우 기수가 열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들 럭키 어필이 뭐 조교가 잘 돼 있던가 럭키 어필이 그랬었고요. 위너 이스 웰 오랜만에 출전을 합니다. 문서혁 기수가 기승하는데 이게 조금 문서혁 기수가 이제 오늘 이 위너 이스 웰을 조교를 하면서 발을 내측으로 계속 한 발로만 뛰는 녀석이라 발을 바꿔보려고 부조를 계속 주는데 서투르게 바꾸는데 그게 그 생각만큼 그러니까 조교 자의 의도만큼 위너 위스 웰이 그 발 바꾸는 거를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안쪽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편성이 나올 것이냐는 부분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11월 21일 일요강마 5경주입니다. 22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돼 있고요. 이게 이제 분할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분할이 되면서 아까 토요강마에 나왔던 그 녀석들하고 합쳐지면서 어떻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전주에 원래 출전 예정했는데 쓰지 않고 한 주를 미뤘고 그때 이제 컨디션만 조절을 했기 때문에 전주에 광양을 때문에 상태를 봐야 그 경주를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에 안 써버렸어요. 자, 오늘은 김용근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웬만한 편성,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전경주 선행을 못 가고 선두 외곽으로 돌아나가니까 무너지고 말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나가야 되고 선행을 못 나갔을 때는 항상 위측 사행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 조교 모습은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출전하는 마이윈 40점 마방의 마이윈도 상태는 괜찮았고 26조의 폭스파우도 상태는 괜찮고요. 54조의 베스트 천상 박현우 기수가 딱 그 정도 모습 유지하고 있고 특이한 점이라면 42조의 이무기를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여주는 주력에서는 열째인데 이제 편성이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어떻게 빠질 것이냐는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선행으로 1000m 완승을 거뒀던 33조의 매직 그레이스는 문세혁 기수가 딱 그 정도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트리플 런 10점 마방 자 고개가 높아진 것이 좀 낮아지면서 전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승까지 해줬죠. 이마필 고개가 높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면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생긴 것도 정방형의 마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형 체형이란 말이죠. 올드 패션드 자마이기 때문에 물론 올드 패션드 자마 중에서는 흥바라기가 잘 뛰어주고는 있습니다만 올드 패션드 자마들이 거리 적성이 그렇게 길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그 합쳐지는 토해강마에서 합쳐지는 녀석들과의 편성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조의 룰즈 클래시 김정준 기수 조교인데 조금만 더 강도를 올렸으면 했는데 그까지는 아니었어요. 전경주부터 흙을 맞추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 11월 21일 일요강마 6경주입니다. 16도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31조의 천비성이 오늘 조교 모습 괜찮았습니다. 천비성.
전경주에도 천비성을 또 말씀드렸었네요. 그 다음에 25주의 킹에이스, 전경주 시간과 거리 아쉬웠던 부분. 유승환 기수인데 뭐 나쁘지 않게 유지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11월 21일 일요강마 7경주입니다. 자, 이것도 6두. 이거는 경주가 불성립되겠죠? 그래서 5등급 경주가 2개가 불성립이 돼요. 그래서 분할이 시킬 텐데 분할이 어떻게 분할이 될지 하는 부분, 그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11월 21일 일요강마 8경주입니다. 16대 마필들 별장 B형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이 중에서 30주 청담 탱크는 또 다음 주 출전으로 오늘 조결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수요일 날 또 금주로 바꿔 달고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워낙 뭐 외국인 조교사들은 그렇게 잘해요. 뭐 당연시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몇 번 마사에 항의를 해서 주의를 줬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포기 상태죠. 저도 더 이상 항의 안 합니다. 귀찮아서. 원래 뭐 그렇게 하니까. 로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는 전혀 안 따르는 것 같아요. 34주의 남산의 별이 57km, 큐피드 베이브, 요거 상태 좋습니다. 오늘 조교는 약한데 주말에 조교를 강하게 했었고요. 이철경 기수의 천군도 나쁘지 않고요. 22주의 스프링 꿈, 전경주 아주 뭐 강한 의지로 입상을 끌어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우위를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정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경주는. 11월 21일 일요경마 9경주입니다. 14대 마필들 별장 B형 방식으로 치르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라운 스페셜이 김용근 기수예요. 전경주 2위로 승급한 마필이고 김용근 기수라면 52kg의 부담 중량인데 해볼만 하죠. 앞말에 52kg 부담 중량, 전경주 대비해서 3kg가 낮아진 부담 중량이라면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물오른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는 이 다비드 기수가 기승하는 백색 광채. 이 백색 광채를 오늘도 조기할 때 보면 그냥 뭐 채찍 부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음성 부조를 써요. 쯔쯔쯔쯔 하는 음성 부조를 쓰면서 그 음성 부조에 맞춰서 박자를 줘서 직선에서 결승선까지 몰아내면서 학습을 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이 참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좋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비드 기수. 최근에 입상이 뭐 우연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 아주 유연하고 좋은 조교도 잘 시키고, 백색광채 최근의 모습이 워낙 전체적인 안정감이 있어서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냐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고요. 임기영 기수가 기승 예정인 야후 골든캣도 54kg의 부담 중량에 역시 승급전을 펼치는 마필, 세 마필이 오히려 이경주는 눈에 떠요. 라운 스페셜 백색광채, 야후 골든캣 승급전을 펼치는 마필들 세 마필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오늘 조교는 괜찮았고, 황금 주머니는 이동국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이고 54kg. 결국에 기존에 뛰었던 마필 중에서 나온다라면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승급전을 펼치는 라운 스페셜 백색 광채 야후 골든캣의 우세 속에서 나머지 말들 기존에 뛰었던 기복마들의 변화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봐야 되겠죠. 깰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 승급마들을 혼내줄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 자, 11월 21일 일요강마 10경주입니다. 22두의 마필들이 2등급 1400m에서 뛰게 됩니다. 이 경주는 전주에 2등급 경주가 불성립이 되면서 2000m에 당시 뛰려고 했던 6주의 이겨주마, 뭐 4주의 88 빅토리 이런 마필들이 1400으로 이제 전 경주 깨져버리니까 들어왔고, 34주의 에코빌은 주행심사 이후에 계속 출전을 못하고 미뤄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이티 뉴죠.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가 됩니다. 자,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예요. 이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거고, 별나라 신사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 예정이죠. 57kg의 부담 중량. 러블리키 오조마방 이것도 김용건 기수로 교체가 됩니다. 벌로 기수에서. 위너 브라운이 하나 있네요. 위너 브라운 제가 이걸 뺐는데 56.5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 예정인.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주 11월 28일 날은 이제 대통령배가 펼쳐지는데 22두가 출전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북양말이 12두가 올라오는 상황이고, 서울말들이 지금 다 깨진 상황이에요. 가빈크로스까지 다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북양말과 서울말들 요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전력 차이가 한 마필로 우세가 몰리는지 않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마지막 경주에 판타스틱맨의
페로비치 기술을 충마로 추천을 드렸었죠. 우승을 했는데 바로 이 경주를 나가기 위해서 그거를 2000m를 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판타스틱맨도 그럼 2주 만에 빠르게 출조주기를 당겨서 26주 방정석 마방에서도 출타표를 던진다. 이런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음 주에 상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수요일 날 하이등급 마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과천 새벽조기장에서 김상준이었습니다.